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성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화문에 있는 영남일보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뒷배경을 좀 열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배경을 열어놓고 하면은 역광 때문에 제 얼굴이 좀 아주 어둡게 나와서 좀 보시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가급적 창문 열지 않고 배경천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 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문이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였고, 뭐 코로나19 아직 물러난 것은 아니지만은 봄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오늘 이 제 뒤로 보이는 강화문 광장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지도부와 또 유승민 의원까지 나서서 오늘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문 조금 제 얼굴이 좀 어둡더라도 강화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거 앞두고 4월 15일 불과 4월 후에 선거가 있죠. 이 마지막 주말인데 주말에 한방 있을 거다. 저도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막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일단 한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N번방 사건 연루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그것이 뭐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괜히 뭐 이야기를 했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김호준 씨가 그런 것을 다 예방주사 비슷한 것을 놨죠. 뭐 한국당이 통합당이 주말에 뭔가 터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별거 아니다. 뭐 N번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방주사를 놨고, 어쨌든 그래서 한방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어제 토요일, 그제 금요일 실시가 됐죠.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전체 4,399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26.69%, 거의 26.7%, 1,174만 여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 중에 1분 유권자들이 미리 사전투표를 한 것이죠. 이것은 뭐 사전투표의 사상 최고의 투표율인데, 이 투표율이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할까 서로 뭐 각각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대체적인 이 전문가들의 평은 아무래도 지금 사회보수층이 대거 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투표까지 합해서 전체 의석수가 결정이 될 텐데, 전체 의석수도 어떻게 배분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전국이 완전히 바뀌겠죠. 완전히 바뀌는데, 특정 후보들, 정치적 중량감 있는 특정 후보들의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국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 의석 같은 경우야 뭐 유시민 씨가 전체 200석 중에 180석, 5분의 3이죠. 가 여당이 가져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선진화법 무력화됩니다. 그런 식의 지금 자신만만한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전체 투표수는 4월 후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전체 의석수는 지금 특정 인물의 당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총선 끝나면은 바로 아마 대권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대권 이야기,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12년 3월이죠. 그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속성상 보면은 대권 이야기가 상당히 일찍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특히나 보수 쪽에서, 범보수 쪽에서 대권 주자가 부상을 하거나 가라앉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 인물이 없다 이런 말이 보수 안에서 많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한 1년 2개월 전에 정치권의 당대표로 등장을 하면서, 당시 한국당의 당대표로 등장을 하면서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고,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의 당 운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 이 성적표는 본인뿐이 아니고 본인의 종로 선거, 제 대본은 저기도 선거가 종로입니다. 종로 선거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를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뿐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는 2가지 다 걸려있죠. 본인의 선거, 또 하나는 전체 판세, 전체 득표수, 몇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느냐, 이 2가지가 다 걸려있습니다. 일단 현재 황교안 대표는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범보수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이낙연 후보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전체 판세를 놓고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고도를 들었지만은 어쨌든 본부수 안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유승민 의원까지 해서 저에서 이제 합동 유세를 벌이고 한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난 것은 참 오랜만이죠. 이 보수 통합을 하고 나서도 서로 그 만남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관련한 그 50만 원 긴급 구호금 1인당 50만 원 국민 전체에게 긴급 구호금을 지원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렇게 치받으면서 또 좀 어색한 그런 관계였는데 어쨌든 오늘은 같이 광화문에서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서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지만은 이 두 사람 사이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부분은 참 일단은 뭐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교안 대표 앞에는 네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네 갈래 길 중에 불과 4월 후에 4월 15일 결과는 4월 16일 새벽이나 나오겠죠. 그때 한교안 대표의 길이 정해집니다. 자, 네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좋은 길, 종로 선거에서도 이기고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미래통합당도 전체 선거에서 이길 경우 물론 이긴다는 기준에 대해서 또 서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1당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1당 150석 가반을 못 넘더라도 1당 제1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1당이 돼야지 국회의장도 확보를 하고 상당히 전국 운영이 유리해집니다. 어떤 정권의 일방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로 한교안 이기고 통합당도 전체 선거에서 이길 경우, 두 번째는 종로에서 한교안 대표가 이기는데 당은 질 경우 2당이나 이렇게 내려갈 경우, 세 번째는 종로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지는데 통합당은 이길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상황 종로에서도 지고 통합당도 질 경우.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전국 특히 범보수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범보수가 쇠락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부활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이기고 당도 이길 경우 이렇게 되면 한교안 대표는 자기 대권까지 탄탄대로죠. 물론 자기 대권 범보수 후보로까지 이야기입니다. 본선은 다른 문제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후보 경쟁에서 그 구도가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경쟁자로 꼽히는 다른 잠룡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오세훈 또는 세종에 출마한 김병준 이런 후보들이 현지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혼자 동네에서 이기고 당도 이기면은 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지율 1위 이낙연, 전체 지지율 1위 이낙연을 대선 전초전에서 종로에서 이겼다고 하면은 감히 눈물자가 없는 그런 운을 타고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이번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교안 쪽에서 어쨌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한교안 개파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이기는데 당은 질 경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이겼지만은 당이 지면은 당장 공천 책임론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공천 책임론에서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죠. 김용호 공간이 이렇게 떠넘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천 책임론이 일어나면서 일단 당 대표직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본인은 금배지를 천신만고 그때 달았다고 해도 전체 당이 지면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쭉 봐왔던 대로 바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일단 외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잠룡으로
간주되는 홍준표, 오세훈, 김병준 이런 사람이나 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동작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한이 되면은 다시 그 사람들 중에서 비대위원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에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한기안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당권은 내어주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확보를 하면은 지금 그 원외죠. 국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훗날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어떤 이 소용돌이가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본인은 당장은 당권을 내려놓지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한기안 대표는 종로에서 지는데 전체 당이,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1당을 차지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선거에서는 이겼으니까 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죠. 본인은 뭐 졌지만은 그래서 아마 당 대표직을 유지를 할 겁니다. 한기안 대표의 당 대표 임기가 내년 2월까지죠. 내년 2월까지 그 당 대표를 유지를 하면서 이 원외의 당 대표로서 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대권 그 카드를 닦아나갈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본인은 종로에서 졌는데 다른 잠룡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을 해서 국회 금배지를 달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대권 후보 레이서에서 그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회로 그 금이 환영하는 그런 잠룡들과 버거운 싸움을 해야 되는, 본인은 금배지가 없으면 뭐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상황이죠. 종로 선거에서 한기안 후보가 떨어지고 통합당도 패배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해체 모여, 전체 다 해체 모여 수준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기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는 조기에 정계 은퇴 수순을 밟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당은 비상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또 책임론을 놓고 어떤 또 개파 간에 또 갈등이 막 벌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주자급이나 또 유승민이나 이런 뭐 당권을 차지해서 예를 들어서 당명을 또 다시 바꾼다든지 완전히 한글 탈퇴하겠다 또 이렇게 막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집권 여당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수사 개입, 그 선거 개입 그런 거 다 묻히고 뭐 신라젠 사건 이런 거 다 묻히고 그 윤석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윤석열 검찰총장 뭐 대망론 그런 거 하기도 전에 아마 이 직을 내놓고 축출을 하고 아마 선거 그 수사를 다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조기 등판론, 뭐 정치권에서 한번 불러들이자. 뭐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상적으로는 임기가 2021년 7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해서 윤석열 조기 등판론 이런 것도 또 벌어질지 모르고 어쨌든 이 네 번째 최악의 상황, 종로에서 한기안 떨어지고 통합당도 패배하면은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드는 범보수가 또다시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네 갈래 중에서 어느 쪽 길을 갈 것이냐. 그 뭐 가장 범보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길이겠죠. 종로 선거도 이기고 범보수 입장에서 통합당도 이기면은 한기안 대표 체제가 쭉 유지되고 이것은 뭐 개인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주저앉히면은 보수 야당이 승리를 하면은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펼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불과 사흘 후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길로 갈지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